안녕. 자, 오늘은 국순전 임춘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순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수를 의인화해서 가전체 소설로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자, 우리 가전체 소설에 대한 특징을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몇 쪽을 한번 보냐면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놓은 부분이 여러분 27쪽에 있어요. 자, 27쪽에 작품에 나타나는 가전체 소설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체라는 건 고려 중엽부터 창작된 양식으로 사물을 의인화하죠.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한문 문학에 해당하고요. 이게 허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인물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허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짜, 전의 형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런 가전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교훈성과 서사성과 우의성이라고 하는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훈성이라고 하는 건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될 것인가, 간신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술로 인한 방탕한 삶을 경계해야 된다. 이 글의 주제를 가지고서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가전체 소설에서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긍정적인 인물을 제시해서 이 사람을 본받아라. 그런데 두 번째, 부정적인 인물을 제시해서 이 사람을 절대 본받으면 안 돼. 경계의 의도로 작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작품, 인물을 제시하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긍정적이게 쓰여진 작품도 있어요. 어떤 작품이 있냐면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기 때문에 국선생전은 술을 의인화해서 긍정적인 면모를 다루고 이 국순전은 부정적인 인물의 면모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 작품은 여러분 이제 소설의 경향을 많이 띠고 있어서 완전히 소설이 될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여러분 우리 이생주장전이 들어가 있는 금오신화였잖아요. 그래서 서사성은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순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의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물을 아무래도 의인화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설명하는 성질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 이 가전체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작품을 배웠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이 인물의 가계, 집안 내력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행적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 들어갑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는 민씨가 여러분 서술자는 아니지만 민씨의 입장으로 서술을 해주는 평가 부분이 있었고요. 이 국순전은 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가전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문학사적 의의를 본다고 하면 소설과 설화의 딱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완전한 소설이 될 수는 없죠. 단순 사실을 나열하고 독자성은 부족하고 인물이나 사건이 좀 이제 인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하기도 해서 완전한 소설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허구성과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어서 그래도 갈등을 드러내고 인간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은 이걸 산문화한 여러분 이제 소설의 경향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이 가전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 국순전 전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우리 24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24쪽에 국순전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국순의 이름은 자후라고, 이러면 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자는 자후라고도 한다. 그러면 여기 바로 수를 의인하고 있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수를 의인하고 있다.
자, 그의 조상은 농서, 지난 시대의 어떤 지역 이름의 사람인데요. 그 90대조, 엄청 오래된 사람이네. 아주 오래된 국순의 조상은 여러분 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모가 보리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의인화시켜요. 왜냐면 술은 여러분 뭘로 만드냐면 술은 곡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여러분 보리로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모가 주나라 때 후직이라고 하는 농사와 관련된 벼슬을 맡게 되는데 그거를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 봤더니 내게 밀과 보리를 주었다라고 해서 보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칭찬하는 구절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는 처음에는 숨어 살면서 벼슬을 하지 않고 말을 하다가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서 먹고 살겠다. 즉 벼슬을 거부하고 시골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모의 태도는 우리가 배운 시조 4편에서 만은 같은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임금이 그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서를 내려서 수레를 부르는데 군과 현의 명에서 가는 곳마다 후하게 대해주고 예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여러분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해줬다. 자, 그리고 신하를 지켜서 친히 그 집으로 나아가 드디어 방화와 절구 사이에서 교분을 정했대요. 자, 이 말은 방화와 절구랑 친분을 맺는데요. 우리 술을 빚을 때 사용되는 누룩이 있는데요. 이 누룩을 만들 때 곡식을 분쇄하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방아와 절구예요. 그러면 그것들과도 의인화를 시켜서 술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누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화강동진하게 되니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 방아와 절구를 가지고서 여러분 벼슬로 나아가게 되고 그 훈훈하게 찌는 기운 여러분 누룩은 쪄내거든요. 그래서 그 누룩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게 찌는 이미지를 모의 성격으로 표현을 해요. 모는 온자한 맛이 있대요. 그래서 모는 다른 사람들을 아까 먹여 살렸죠, 여러분. 그래서 베풀기도 하고 온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가 그 이 누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쪄지는 과정을 모의 성격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뻐하며 말하길 그래서는 위로 올릴게요. 나를 이루게 해주는 자는 벗이라고 했더니 과연 그 말은 옳다. 그래서 방어와 절구를 통해서 자신의 덕성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을 모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맑은 덕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 임금이 그의 집에 정문, 여러분 이제 뭐 효자문, 열려문, 충신문 같은 이런 문을 세워주는데 표창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표창을 하여서 임금을 따라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곳에 제사항공으로 중산우라고 하는 벼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럼 자, 이 중산우라고 하는 이 벼슬은 국가의 제사에 술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시급은 1만 호가 되었고요. 공신에게 주는 땅은 1만 호가 되었고 실제로 받았던 땅은 5천 호 정도였고 성은 이제 국시라고 해서 여러분 임금님이 여러분 성을 준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큰 공신이거나 정말 뛰어난 사람들한테 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의 5대손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국순의 85대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조상은 성왕을 도와서 사직을 제체익금으로 삼아서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사직이나 아니면 종몰 사직에 이런 뭐가 쓰이고 있냐면 술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 음주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제시하는데 강황 때에 대해서는 박대를 받아서 금고 이러면 금해졌대요. 금령이 내려진 거예요. 금령이 내려졌다라는 건 술에 대한 금주령이 내려지자 국시 집안이 위기를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에서 후세에 나타난 자가 없고 모두 민간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허가 없이 술을 아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을 계속 사람들이 먹으면서 살아갔다. 자, 위나라가 되어서 이때 순의 아비인 주라고 하는 아주 진한 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상서랑 서막과 함께 칭나게 지어서 그를 여러분 조정에 끌어들여 말할 때마다 주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막은 주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벼슬로 이끌어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막이 이 주를 이러면 이제 국순의 아버지를 계속 어디로 이러면 계속 이런 벼슬로 들어오게끔 만들었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임금께 말하길, 아니 이 서막이 주와 함께 사사롭게 사귀어서 점점 난리 계단을 형성합니다. 그럼 이 말은 술을 가까이 하니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즉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노에서 이 막을 불러서 혼내는 거죠. 딱 꾸짖어서 막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길, 신이 주를 추구하는 건 그가 성인 덕이기에 수시로 덕을 마셨습니다. 임금께서는 술을 마시는 그 막을 계속 혼을 냈다라는 거죠. 그 후 진이 이어나서 이름 진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이 어려운 줄을 알고 다시 벼슬할 뜻이 없어 주는 자신의 조상인 여러분 모처럼 벼슬을 가까이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과 완적 등의 무리들과 함께 중림에서 논이면서 그 생활을 마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유령과 완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권력을 멀리하고 중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문과 술을 즐겨하면서 한가롭게 놀았던 사람들, 즉 여러분 이 사람들은 즉 세상이 싫어서 은거하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중림칠연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글을 쓴 임춘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당시 고려의 무신정권기였기 때문에 그 무신정권기의 벼슬이나 그 시대상을 멀리하고 은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제 모나 아니면 이 주 같은 경우 관직을 멀리하고 있는 건 임춘의 성격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 여기까지 글을 읽었는데요. 1번부터 11번까지가 여러분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려볼게요. 자, 위로 올려서 1번부터 여러분 11번까지를 우리는 이제 가계라고 부르고요. 이 맨 앞부분에 허두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인정기술, 즉 국순의 이름이나 관양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첫 번째 줄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허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들부터 이러면 시조인 모부터, 왜냐면 성을 받았으니까 시조가 되는 거야. 시조부터 선조 그리고 그의 부모인 주까지의 내용을 쭉 가계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12번 문단부터는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국순의 행적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순의 성격. 국수는 기국과 도량이 매우 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의 인품이 넓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술의 맛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술의 그 진정한 그 맛, 여러분 이렇게 술이 그 마시는 그 씁쓸하면서도 그 우리가 인생을 알아가는 것처럼 술의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술의 깊이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걸 돌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 이런 만경창파는 바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 같다라고 직유법을 쓰고, 맑게 해도 맑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리지가 않았대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술잔에 담긴 이 술이 맑고 아무리 흔들어도 얘네가 흐려지지 않는, 이러면 약간 이제 지금 이 국수는 약간 청주, 맑은 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맑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잠옷, 기운을 사람에게 더해주는 거죠. 자, 이때 기운은
술 기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찍이 서법사에게 나가서 온종일 대화를 나누는데 모든 이제 한 명 모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절도를 했대요. 절도가 이러면 졸도거든요. 즉 술에 취해서 기억을 잃었어요. 이건 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죠. 폐해죠, 폐해. 선생님도 그 대학생 때 많이 정신을 잃곤 했는데 시청바다 기억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요렇게 절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면 술을 마시면 기분 좋게 마시면 좀 기분이 알딸딸해서 참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을 먹으면 내 몸을 주체할 수가 없죠. 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술을 마셔서 상대방한테 실수도 하고 아니면 내가 얘들아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술이 갖고 있는 폐해입니다. 자, 그래서 호를 국처사라고도 불렀대요. 왜 국처사라고 불리냐면 처사는요 은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때까지는 여러분 순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경, 대부, 신선, 방사들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 흠모했대요. 그럼 이 말은 신분이든 지위든 여러분 아니면 뭐 성별이든 아니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면 뭐 외국 사람이든 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술을 애정하고 좋아했다라는 걸 여러분 돌려서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국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추연하면서 여러분 말하기를 모두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기를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흥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술은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냐면 술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더 흥치를 고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흥치를 고조시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모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당시 이 애중됨이 사랑됨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국순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위 산도라고 하는 즉 중림치려는 아까 여러분 우리 유령과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처럼 이제 거원이라고 하는 또 혹은 산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술을 감식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말하길 어떤 늙은 할미가 이런 가득한 아이를 낳았지. 술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나 천하의 창생, 여러분 창생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을 그르치게 할 사람도 얘다. 왜? 술을 마셔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공부에서는 불러서 청주종사를 삼았지만 여러분 청주종사는 맑은 술, 아주 좋은 술을 얘기해요. 좋은 술을 의인화해서 이러면 높은 벼슬이 되기를 바랬지만 격의 위가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이러면 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고쳐서 평언도구라고 하는 관직을 받게 되었대요. 그럼 평언도구가 뭐냐면 좋지 않은 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술이라는 건 낮은 벼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국수는 처음에는 국처사라고 불려서 관직에 나가진 않았는데 이 사람을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서 관직을 주었어. 처음에는 높은 자리를 주려고 했지만 근데 높은 자리에 아직 급이 안 되잖아요. 어떤 처음한테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겠어요. 그러면 약간 낙하산 같은 느낌이니까 낮은 벼슬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국순이 탄식하며 내가 쌀 단말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향리소화, 여러분 향리소화라는 건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 즉 인품이 보잘것없는 벼슬아치에게 이렇게 나는 아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마땅히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술단지와 도마 사이가 바로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중국의 도연명인과 관련된 고사인데요. 중국 도연명이 감독관 순시를 하고 할 그 관직을 받았을 때 거부하고 귀거래사라고 하는 작품을 써요. 그 귀거래사는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으로 돌아온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국순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오히려 도연명과는 좀 반대로 나는 더 높은 벼슬아치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낮은 벼슬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국순의 앞날을 암시하는 역할인데요. 그대 얼굴에 자줏빛이 계속 떠 있으니 뒤에 분명히 귀하게 1000가지 노병을 이룰 거고 마땅히 좋은 대가를 기다려서 바라라. 즉 기다리면 좋은 벼슬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걸 말한다는 건 암시해주고 있다. 예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진주 때 양가의 아들로서 좋은 집 자식들로 주객 원해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위에서 그 기국을 보고 위에서라면 여러분 왕님께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왕께서 그 기국을 보고 남달리 여겨 크게 쓸 뜻이 있어서 금구로 덮어 빼고 장장 벼슬로 올려서 광록대부 예빈경이라고 삼았대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재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관직에 올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관직이 어땠어요, 여러분? 되게 낮았잖아요. 관직이 아주 높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작을 올려서 여러분 이제 지위나 제사할 때 쓰는 술잔인데 그걸 올려서 공으로 하였고 대개 군신의 회의에는 반드시 순을 시켜서 술을 따르게 하고 그 진태와 수작이 조용히 뜻에 맞는지라 왕께서 그거를 깊이 받아들이시고 이러면 위는 다 왕이에요. 왕께서 그걸 깊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즉 이러면 국수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정계에 드디어 진출하게 되죠. 그러면 누구처럼 똑같아 얘들아? 누구랑 똑같냐면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말했던 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위에 보면 선생님이 지금 이제 12번부터 21번까지 읽기는 했는데 이제 32번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물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행적은 가장 기본 자질은 재주나 도량이 매우 크고 성품이 맑고 산도가 능력을 칭찬하면서도 장래를 불길하게 예언해서 기본 자질을 설명했고요. 출사를 통해서 청주종사에서 평원도구로 좌천이 되고 때를 기다려서 진주가 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퇴임하는 장면이 나올 건데 임금의 잔치를 독대를 하다가 간계, 즉 임금님께 간언을 올리지 않고 재물 좋아하고 임금이 이제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싫어하자 사직을 하게 돼서 죽는 과정까지 들어가고 후계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고 술이 어떻게 임금님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 이제 22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이야말로 이때 경은 여러분 이제 국순을 이제 임금님이 이렇게 존중해서 얘기해주는 부분이에요. 국순이야말로 이 이른바 고듬이 그것이고 맑구나. 그러니까 술이 가지고 있는 그 청주가 갖고 있는 맑음을 표현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참 질펀하게 마음을 풀어지게 하더라.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능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 순이 권세를 얻고 일을 맡게 되자, 즉 권세를 잡았다는 건 여러분 임금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자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고 그 다음에 이 늙은이를 봉양해서 술고기를 주미면서 그 다음에 귀신에게 고사하고 종묘에 제사를 해서 모두 순이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손님 접대에도 쓰이고 사김에도 쓰이고 늙은이를 봉양할 때도 쓰이고 제사할 때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임금님께서 일찍 밤에 잔치할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을 모실 수 있었고, 그럼 즉 임금님은 밤마다 뭘 마셨다? 술을 마시게 되었고 아무리 근신이라고 가까운 신하라고 해도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이로부터 왕께서는 곤드레만데 취해서 정사를 패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술이 부정적 측면이에요. 임금을 현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임금님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수는 이에 제 입을 재갈아 물려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즉 임금님이 이렇게 곤드레만드레 정사를 패하고 일을 하지 않는데도 수는 입에 재갈을 물어서 임금님의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임금님에게 간언하지 않는 신하의 모습은 참된 신하의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예법의 선비들은 그를 미워하는 게 원수 같아서 즉 그릇된 인재 등용으로 인해서 그 인재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인재로 인해서 그 인재도 아니죠. 이러면 이 국순의
의해서 임금님이 이런 망가지는 모습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너무 싫어했다는 거야. 그런데 위에서, 즉 여러분 왕께서는 계속 항상 그를 보호했고, 수는 또 돈을 걷어들여서 재산 모으기를 좋아해요. 그럼 국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매우 탐욕적인 거예요. 왜냐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간신의 모습을 여러분 술로 의인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론이 그를 참 더럽다고 했다. 여러분 관직에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청렴결백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렴을 여러분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직에 나갔던 국순에게도 청렴을 요구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너무 탐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왕께서 물어보시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 제가 두예에는 이 좌전에 벽이 있었고 왕제 때는 말의 벽이 있었고 신에게는 돈벽이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벽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도벽은 여러분 도둑질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벽은 여러분 자기에게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여러분 신하가 여러분 지금 돈을 탐내고 있으니까 임금님께서 뭘 해야 되냐면 혼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임금님은 여러분 이 신하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권고가 더 심해졌대. 즉 얘를 비호해 주는 거야. 즉 임금님이 이러면 잘못된 신하 때문에 분별력을 잃은 모습을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찍이 임금님 앞에 주대를 여러분 가까이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순이 원래 입냄새가 난대. 왜냐면 우리 술을 마시고 나면요 술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게 얘들아 다음 날까지도 와요. 그래서 그런 적 없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 가끔 다음날 여러분 술 냄새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려고 술을 적당히 마시지만 여러분 그 나중에 다음날 돼서 여러분 숙취 냄새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이걸 너무 싫어하셔서 경이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말라 나의 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고 순이 그래서 관을 벗었대요. 즉 관직에서 물러나고 신이 작을 받았대. 아까 이러면 작을 받는 건 벼슬에 올라가는 거였지. 벼슬을 받고 사양하지 않으면 마침내 망신할 염려가 있으니 제발 신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 분수를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위에서 좌우에게 명하게 부축해서 나왔더니 집에 돌아와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순이 갑자기 말로가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순과 같은 이런 간신들에 대해서 화자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은 없고 친척 동생 청이 하나 있었는데 뒤에 당나라의 벼슬에서 내공봉이라고 하는 관직에 오르기도 했고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했다는 건 중국에서 계속 술을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신이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32번까지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신이 말하기를 부분부터가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해볼게요. 그럼 사신의 역할은 논평자로서 국순의 부정적인 행적을 비판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올바른 신하의 자세, 올바른 임금의 자세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국시의 조상, 즉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볼이었던 모, 이 모는 백성들에게 공이 있었어. 뭐가 있었지? 백성을 배부르게 해줬잖아. 청백한 모습이어서 자손에게도 끼쳐 창이 제사의 강신에 쓰이는 창이 주나라에 있는 것 같아서 향기로운 덕이 하느님께까지 이르렀는데 다음 페이지 가히 그 할아버지의 풍이 얘에게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수는 들병, 이름 들병이라고도 하고 설병이라도 하고 아주 작은 병을 얘기하는데요. 그 병이 여러분 작은 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 그릇이 아주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릇이 너무 적어서 보잘것없는 지혜로 그 들창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일찍 금구에 뽑혔다는 거, 아까 금구가 줬다는 건 여러분 관직에 나갔다는 뜻이지. 국순이 관직에 나가게 되었고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을 했대. 아까 여러분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서
담론을 하는 게 이것도 관직에 나가는 거였죠. 관직에 나가게 되었고 옳음과 그름을 마다하지 않았고 즉 임금님께 옳은 말을 해서 잘못을 바로잡지도 못했고 잘못한 걸 폐지하지 않도록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러면 강직하지 못한 성격. 그래서 왕실은 이런 혼란을 해서 엎어져도 붙들지도 못해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거원이 아까 여러분 누구였지? 중림칠년 중에 산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지? 그 산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믿음직하다. 즉 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부정적으로 만들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국수는 임금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신하로서 간신에 해당한다라고 이러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마지막 문단은요. 이러면 이제 서술자의 논평이 들어가죠. 국시선조는 공적이 있지만 국수는 작은 지혜로 크게 출세해서 옳은 일을 건의하고 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간언하지 못해 이 산도의 예언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국순전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당시의 무신들의 타락, 이 무신들의 잘못된 권력 남용들을 여러분 이제 이 임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우선은 여러분 28쪽 한번 봐주시면 28쪽에 여러분 이 창자그도 있죠. 이 부분 선생님 금방 다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라서 보기로 꼭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순전 여러분 한자도 많고 공부할 거 많아요. 그래서 지문 잘 이해하면서 전체 줄거리와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